자, 이번 시간은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도시관리계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도시관리계획은 이쪽을 좀 먼저 보세요. 자, 광역과 기본계획이 도시를 이루고 만들어 나간다라고 방향을 제시해요. 방향을 잡아주면 관리계획은 그 방향을 그대로 집행 실천합니다. 집행하는데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관리계획은 다시 도시관리계획 총서라고 도시관리계획 내용으로 좀 분리시켜야 돼요. 도시관리계획 총서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누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가 시험에 나오니까 입안 결정 절차 배우고,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결정 효과 두 가지 배워야죠. 입안 결정 절차, 두 번째 결정 효과. 도시관리계획 내용 이거 암기돼 있어야죠. 1번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읽을 때는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세분,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세분, 해제. 네 가지 생각해야 돼. 두 번째를 갖다 우리는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가 분명히 용도 구역이 맞는데 밑에다 쓸 뿐이에요. 용도 구역은 맞습니다. 세 번째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뭐 도로, 학교, 공원 막 나올 수 있으니까 생각해야 되고,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고, 다섯 번째 하나의 도시 일부 개발한다. 여기를 뭐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이고, 6번이 얘보다 엄청난 파괴를 갖는 게 입지규제. 입지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얘부터 이제 하나씩 해야 돼요.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부터. 1번 도시관리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절대 함정하세요. 하나의 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군, 하나의 도시, 개발, 정비, 보호, 소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그러면서 2번 도시관리계획 종류가 아니고 뭐라고? 내용. 문제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달리 표현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아닌 것은. 그러니까 내용이 결정할 사항이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믿고 넘어갑니다. 밑에 3번, 양갈 3번 도시관리계획 해당 여부, 이제 그런 거는 연습하라고 써놨으니까 연습하시고, 도시관리계획 이냐 아니냐 이거니까 연습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인데,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자 박스 봤더니 기초조사하고, 공고 열람에 의견 청취하고, 지방 의견 청취하고, 입안을 해가지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결정고시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로만 쫙 나오니까 문제가 되죠. 그 밑에 보면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취약성 분석 포함해야 된다. 2번 도시관리계획 입안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자가 있고, 옆에 3번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한이 있고,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초조사니, 의견청취니, 협의니, 심의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뭐 제가 이미 다 넘겨봤어요. 넘겨봐도 없으니까. 아니 설명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다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그럼 프린트 몇 페이지? 5페이지 넣고 시작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부터 시작을 합시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인데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2번 입안권자 있죠? 걔부터 잡아볼 거예요. 입안권자. 입안권자 주민은 입안할 수 없다 나왔는데, 자 도시관리계획 만듭시다. 도시관리계획 만듭니다. 입안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입안자를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기초조사 갑시다. 지금 뭐합니까?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시관리계획 입안 만듭니다. 수립합니다. 자 여기에다 우리가 도로 설치합시다. 이 계획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다가 주거지역을 지정합시다. 이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다가 고도지구 지정합시다. 이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다가 그린벨트 지정하자. 이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다가 신도시 만들자. 이거 하겠다는 건가요? 재개발하자. 이거 하겠다는 건가요?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요? 도시관리계. 얘가 용도 지역 아닙니까? 지역. 얘가 고도지구, 지구 아닙니까? 그린벨트, 개발장벽,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정비사업, 도로, 기반시설. 이거 하나하나 결정이 전부 다 이 절차, 똑같이 이 절차로. 자, 그러면 이 계획은 누가 만들 거냐? 입안자인데 원칙은 뭐 만든다고요? 도시관리계. 도시관리계 뭐요? 도시를 만드는 게. 그 계획은 누가 만들겠어요? 누가 해야지?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그러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의사, 시장, 군수. 본인이 어쩐다고요? 하여야 한답니다. 본인이 입안하여야 한다. 자,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시 도로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서울시장이. 의정부 도로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의정부시장이. 양주 도로계획 누가 만들어요? 양주시장이.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들어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입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둘 이상 도시에 걸칠 경우에는 둘 이상 도시에 걸쳤다 그러면 간단해요. 고민하지 말고 둘이 모여서 뭐 해다? 협의해라, 협의. 협의가 된다, 안 된다, 나뉩니다. 협의가 됐다. 자, 양주시장하고 의정부시장 모여서 자, 협의해가지고 야, 네 갈래, 내 갈래.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이 맞느냐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공동으로 입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번에 네가 하고 나중에 내가 하자. 입안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서로 하겠다고 우기면, 못 하겠다고 버티면 딱 봤더니 얘들 위에는 누가 있네? 경기도지사가. 누가 한다? 의정부시장이 한다. 이게 지금 둘 이상 도시에 걸쳤는데 협의가 안 된다 봤더니 그 둘 이상 도시가 같은 도 안에 들어있네. 그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얘는요 서울시하고 의정부가 있는데 경기도지사 가서 의정부시장이 한다. 서울시장이 뭐라 했어요? 놀고 있는 그랬지. 니하고 나하고 같은 급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도에 걸치며, 이때는 시도에 걸치며, 그때는 누가 나와야지? 국장이 나와서 입안자를 지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원칙. 누구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가 입안.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둘 이상 도시에 걸치면 간다니까요. 협의해서 공동하든가 입안자를 정하든가. 협의가 안 돼? 그래. 둘 이상 도시가 같은 도 안에 있다? 도지사가 정해주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친다? 국장이 정해주고. 그러면서 이 도시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할 수 있고, 도지사도 할 수 있다는데, 처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거는 절대 안 나와요. 묻질 않아요. 처음 문제가 나오면, 자, 도시관리계획은 국장도 입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너무 밋밋하니까, 쉬우니까. 국장이 입안할 수 있는 게 3개 있어요. 3개. 그 중에 하나를 써주는 거예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 적도 없는데. 전만 3개 찍어놨는데. 그게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이상의, 자, 들어봐요. 자, 찾아봐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은 국장이 입안할 수 있다. 어디 있냐고. 근데 출제자가 묻는 것은 이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국장도 할 수 있다. 이거를 묻고 있다고. 그러니까 국장이 입안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따지지 말라고. 따지지 말고 국장 뭐라고? 할 수 있다. 회장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있다. 묻는 의도만 잡아내면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국장, 회장, 도지사는 할 수 있다. 누구는 못한다. 누구는? 주민은 못한다. 첫 문제가 주민도 입안할 수 있다. 절대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와. 유치하니까 말 돌려야지. 안 헷갈리면 안 나오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는 국장, 회장, 도지사, 주민도 할 수 있다. 이러고 살짝 끼워 넣어야지. 어쩐다고요? 주민만 빼라. 이런 식으로.
입안자가 누군가 받고 이제 입안하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 좀 참고합시다. 자, 프린트 제일 위에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기초조사부터 기초조사 갑니다. 기초조사 프린트 5페이지. 광역 절차를 준용한답니다. 광역 절차를 준용하니까 기초조사는 자 기초조사 광역 절차를 준용하니까 조사 측량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는데 단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그거 알고 그러면서 조사 항목에 뭐가 있더라고? 인구 경제 많다니까 이거 말고 추가로 몇 개가 더 들어간다고? 자, 환경성 검토 들어가죠. 적성평가 들어가죠. 재취약성 분석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추가사항이 있다.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생략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세봐요. 좀 더 찍어줄게요. 세봐요. 몇 개 있어요? 많다죠. 많다. 한 문제 나오면 어차피 못 풀어요. 한 문제 나오면. 이 중에서 환경성 검토 생략사항은 무슨 수로 푸냐 그걸 갖다가 못 풀지.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나중에 문제 풀할 때 이거 해야 돼. 하여튼 좌우지가 우리는 4문제에서 8문제는 그냥 잡아주고 시작하는 공법에서는 내가 인심 쓴다 인심 8개까지 인심 쓰겠다고. 그래도 나는 8개 틀리면 32개니까 그래도 기본이 32개를 맞춘다고. 기본이 8개에서 찍어서 운 좋으면 7개 맞춰본다고. 그럼 몇 개 맞춘다고? 39개 맞춘다. 39개. 하여튼 생략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적정평가 생략상 이러고 한 문제 내면 어차피 안 된다고. 한 문제 내면 한 문제 낸 적 있는데 그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냥 포기가 아니고 나중에 찍는 방법에 찍는 방법 어떻게 찍는가 이런 것은 그 찍는 방법은 9월 달에 배워요. 찍는 방법도 7, 8에 배우는 게 있고 9월 달에 배우는 게 있어요. 찍는 방법이. 그 중에서 한 문제 내면 우리가 해결을 지문 하나 툭 던지면 있다 없다? 있다.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경우 기초에서 생략할 수 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래야 돼요. 주거지역에서 환경소음도 생략할 수 있다. 여기 있네. 있는 거 써놓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생략상이 있는데 몇 개 있다? 많다.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생략상이 있는데 몇 개 있다고요? 많다. 이거 알게 되면 지문 하나 넣어놓으면 있는 거 원래 문제 만들 때 이러고 만든다. 문제 만들 때는 많은 것 중에 하나 툭 던질 때는 있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안 물어봐요. 없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물어볼 때는 미리 알려줘. 미리 여기는 이게 없고 여기는 이게 없고 여기는 이게 없고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많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조사를 안 했어요. 뭐라고 나오냐?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고 입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위법하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요. 위법하다. 그러면 O냐 X냐? 현장 가서 문제 풀 때는 그냥 툭 봐야 돼. 툭. 공부 많이 했다고 너무 심오하게 깊게 봐버리면 이게 위법을 너무 깊게 생각하면 한도 끝 답도 안 나오고 위법하다가 무슨 뜻이요? 예, 법에 어긋났다. 법에 어긋났다. 법에서 하락해서 하지 말아야겠어요? 하락했죠. 하락했는데 안 했으면 어긋나 안 어긋나? 어긋났지. 위법하다 그러면 맞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위법하다 맞다 이런 식으로. 기초조사는 이러고 정리해야 돼요.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조사 항목에 중요하지 않지만 3가지 추가되더라. 적성평가도 추가하고 환경성도 추가하고 재취약 분석도 추가하고 그러면서 여기는 생략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많더라. 하나 툭 던진 무조건 있다라고 연습을 하고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입안 결정된 토지가 위법하다 그러면 당연하다 딱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연습을 하고 예문 해가지고 당해 지구단위 계획표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 미달하면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에 생략할 수 있다. 이러고 나오면 내가 2%인지 10%인지 무슨 수를 알겠냐고 본 적도 없는데 모르지 못한다고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O 그래야 돼요. 아 이건 생략사항 많은 것 중에서 물었다. O. 자 이제 의견 청취에 관한 사입니다. 기초에서 하고 이제 의견 청취하는데 이 의견 청취가 또 나뉩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가 봐야 돼. 그냥 주민 그걸 끝내잖아요. 전문가를 안 쓰잖아요. 전문가를. 주민 해가지고 공고하고 열람, 공고 알리고 열람 보여준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고 열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공청회가 아니니까
회의가 없잖아요. 회의가 없으니까 누가 나오면 안 된다? 전문가가 나오면 안 된다. 공남입니다. 공남. 그러면 14일에서 열람하면 열람길이 딱 끝나면 열람기 끝나면 며칠 내요? 60일 내에 한 명 한 명 알려두는 게 통보예요. 이래서 네 거는 반영하고 네 거는 반영 안 하고 개별적으로 알려줍니다. 개별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있다는데 이것도 많답니다. 하나만 말해볼래요? 국방상 기밀. 국방상 기밀이라고 국방부장 요청하면 그건 감춰야 되는 거예요. 또 경미한 사항, 너무 작은 것들 그런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또 여기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위법하다. 그 뭐지 해야 돼요? 당연하다. 얘도 위법하다. 당연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니 우리 벌써 3개째 배웠는데 광역, 기본계획, 관리계획 얘들은 기초조사 해야 아니요? 하죠. 의견 청취 해야 아니요? 하죠. 얘는 해야 아니요? 하고 왜 여기에서는 안 물어보고 여기만 물어봅니까 그러면? 왜 여기서는 기초에서 안 하면 위법이냐 아니냐 안 물어보다가 왜 여기 와서 물어보냐고. 그럼 뭐라고요? 예, 여기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기만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서 말렸는데 왜 여기만 시험에 나옵니까 그러면? 얘들은 뭐가 없습니까? 구속력이 없으니까. 구속력이 없으니까. 위법하든가 말든가. 위법하든가 말든가. 무슨 얘기냐? 위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면 당연 무효가 되고 명백하고 중대하지 않는 위법은 위법인데 중대한 위법이 아니야. 그러면 무효가 안 된다고. 기초조사를 하락했는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에 어긋났죠? 중대해요? 안 중대해요? 그럼 무슨 수로 알아요? 그걸 갖다가? 이거 주민의 의견 청취 안 하면 중대해요? 안 중대해요? 법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수로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의 근거가 없으면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으면 묻지만 판례도 없으면 학문적인 내용 가지고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자들 의견 가지고 물을 수가 없다고 이것은. 그런데 우리 이미 판례가 뭐라 했냐?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위법하되 이때 이 법은 명백 중대한 위법이 아니니까 중대하진 않다. 그러니까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다라고 판결을 했고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으면 이것은 명백 중대한 위법이니까 얘는 어쩐다? 얘는 당연 무효다라고 판시했으니까 얘를 한번 물어보더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안 물어봤지만 위법하다 그 말은 툭툭 던져놓고 위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해가지고 봐요. 관련 판례 해가지고 박스 도시관리계획 위반에 있어서 의견 청취 취지는 도시관리계획 위반에 있어 다수 이해관계자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 의사를 그 관행에 반영시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반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면서 당연 무효다.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니까 당연 무효다.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얘는 물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까지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주민의 의견 청취를 왜 합니까 물어봐요. 근데 주민의 의견 청취를 왜 하죠? 왜 하죠? 귀찮게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왜 합니까? 물어보면은 그 프린트 보게 되면 자, 2번 의견 청취, 반가로 1번 주민 의견 청취, 가로치고 뭐라고? 사전적 권리구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한다. 행정구제를 참조해라. 그러면 그 프린트 8페이지 보면 프린트 8페이지 행정구제가 있어요. 그분 좀 봅시다. 프린트 8페이지 보면 행정구제 있습니다. 사장 행정구제 해가지고 행정구제 또 얘기했지만 이 지금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제 요약집에 전부 다 있다고 그랬어요.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요약집 다운받아서 봐도 괜찮다 그랬어요. 자, 8페이지 보면 제4장 행정구제. 행정구제가 권리구제입니다. 권리구제인데 이 권리구제는 행정기관의 행위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침해당한 개인이 행정기관의 법원에다가 이거 취소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시정해주세요. 피해봤으니까 돈으로 보상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인데
그 절차가 사전적 권리구제하고 사후적. 사전은 뭡니까? 치매하기 전에 미리 어쩐다? 예방하자고. 사후는 어쩐다고요? 이미 치매가 가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돈 주든가 아니면 그 절차를 다시 무효화시키든가. 그럼 먼저 사전적 권리구제에 뭐가 있는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 듣는 거. 또 뭐가 있어요? 공고, 열람해서 의견 듣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청문해가지고 의견 듣는 거. 그러니까 처분하기 전에 먼저 어쩐다고요? 의견을 듣겠다. 결정을 내기 전에 먼저 의견 듣고 의견이 타당하면 어쩐다? 반영하여야 한다요. 그렇게 해서 미연에 예방하겠다. 이런 게 사전적 권리구제고. 사후 그러면 사후 이미 피해가 갔어요. 피해가. 그런 상태에서 1번 행정상의 손해전보 그러면 이거는 실체적 보상인데 미안하니까 돈 주겠다. 돈으로 보상하겠다. 첫 번째 손해배상이 있고 손실보상인데 배상이냐 보상이냐 그 말은 위법한 침해냐 적법한 침해냐. 우리 시험으로 가면 손해배상이란 단어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주택법밖에 없는 주택법에서 하여튼 공법에서 어쩌 돈 준다 그러면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는 데는 오직 유일하게 주택법에서만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데서는 손해배상 그런 말 쓰질 않아요. 전부 다 보상이에요. 보상. 주택법 시간에 뭐 하면 손해배상 그 말이 나오냐 그러면 앞점 주에 배웠으니까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기억력 테스트. 토지 소유자가 등록 사업자와 공동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주택조합이 등록 사업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고용자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고용자는 뭐라 했다 우리가? 필수다. 임의적 필수죠. 고용자는 뭐다? 필수다. 고용자는 필수다. 세 글자로. 예, 그래서 우리 뭐라 했다? 겉비리라겠다. 겉비리. 그 녹음은 지금 제가 녹음은 주택법까지 떠서 다 올라갔어요. 주택법까지 녹음 떠가지고 다 올려놨으니까 그 다 했을 때 2시간 좀 2시간? 4시간? 아마 4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농지법 빼고 공법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 다 뜨니까 4시간이면 된다고 자꾸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계속 드려야 돼요. 계속. 어제 제가 광주에서 수업했는데 이 학생이 3월달에 처음 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도대체 공법은 도대체 뭔 줄 모르겠대요. 도대체. 다른 과목은 나머지 과목은 그래도 자기가 잡았대요. 공법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3월달에 와서 어떻게 공법을 갖다가 나머지 걸 잡았다고 하니까 공법만 안 잡히는데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5월달 가가지고 5월달 가서 이 사람이 어제 공법을 처음 하니까 처음에 딱 들으니까는 한 번 딱 들으니까 두 번째잖아요. 체계가 딱 잡히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2번 들으니까 어떻게 체계가 잡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녹음 뜨는 걸 수십 번 들었대요.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장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막 빨빨빨 이게 나가는데 하여튼 무지하게 떠들 되는데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2번, 3번, 4번 반복 들으니까 알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하는 거 녹음으로 가게 되면 22분밖에 안 돼. 오늘 수업하는 거. 오늘 4시간 수업하는 게 녹음 떠는 거 22분에 정리 다 해놨으니까 그걸 몇 번 들어봐. 한 번 듣고 모르겠고 A 안 돼. 안 되게 뭐가 안 돼요. 2번, 3번, 4번 들으면 되지.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오늘 수업하기 지금 듣고 왔어야 돼. 지금 녹음. 듣고 오고 오늘 4시간 수업 듣고 집에 가면서 또 들어봐요.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중개사 적성이 안 맞다는 게 이름이 이제. 고시로 가야 돼요. 고시로. 아니면 쉬는 시간에 질문해도 괜찮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이 사람은 3달 만에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데. 그래서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지금 학원 다니면서 말 안 듣고 있다가 학생이 얘기하면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선생님이 말하면 말 안 듣고 있다가 얘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니까 얘기하니까는 갑자기 광주에서 지금은 카페에 들어올 애들이 없는데 광주에서 처음 학생들이 인자 때문에 등업 왜 얘들 등업해달라고 그럼 여태까지 등업 안 했다는 얘기인가? 여태까지 안 듣고 있다. 지금 와서 하고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 내용 보면 곱비리 이런 말 나와요. 곱비리가 뭐더라 이름 만들고 고용자는 필수. 그러면서 여기서 나옵니다.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하면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은 기본이고 등록사업자 잘못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돼서 조합원에게 손을 끼쳤으면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 거기서 손해배상 이 말이 한번 나온다. 나중에 주택법 정확히 하자보수 가게 되면 우리 하자보수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자보수 가게 되면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책임은 기본이고 손해배상 책임 의무도 있다. 거기서 한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고 다른 데서 돈 주면은 우리가 개발법에서 인도 물어봐 개발법에서 자 환지게 만드는데 갑의 원래 지분이 몇 평이냐 500평이다. 근데 얘한테 환지를 몇 평만 한다. 400평 한다. 몇 평이 줄었어요? 100평 줄었지. 가만히죠. 100평에 대해서 돈 줘야죠. 돈 줘야죠. 돈 주는 게 청산금인데 이 돈의 성질이 뭡니까? 이런 물어본다니까. 손해배상의 손실보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적법한 침해본 이게 뭡니까? 보상 그래요. 보상.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시험자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좌우지간 주택법에서만 손해배상은 나머지 전부 다 보상이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풀리고. 이번 행정쟁성인데 행정쟁성, 행정상의 이제 쟁성이니까 다툼이죠. 다툼. 행정기관의 행위, 행정행위 그 행위가 뭔가 위법하고 부당하다. 위법, 부당하다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어쩐다고? 행정심판 제기하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의신청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 뭐하고? 행정심판 가고 그래도 안 받으면 뭐하고? 소송하고. 우리 시험에서 이의신청이 나올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이의신청이 나오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누구한테 이의신청한다? 한 달 내 시군구 이의신청한다. 그쪽이 좀 유력하고 두 번째 행정심판은 잘 나와요. 행정심판은 우리가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도 이거 하죠. 자, 도시계획 시설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 시행자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그러면 행정심판 제기하라고. 시행자가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 행정청이면 행정심판법 직근상급관청 시험에 안 나와요. 비행정청 얘가 시험에 나와요. 누구한테? 시행자를 지정한 자. 얘가 잘 나오고. 자, 도시개발사업한다.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행정심판 제기한다. 시행자가 행정청 시험에 안 나와요. 비행정청이면 누구한테 간다? 지정권자. 근데 여기서는 비행정청이면 누구한테 간다? 지정권자. 이거를 안 물어보고 꼭 누굴 물어요? 조합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냐 없냐? 있다. 누구한테 한다? 지정권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부당하다 그러면 이의신청 제기하고 안 받아주면 행정심판 제기하고 그래도 안 받아주면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소송 나오죠. 위법한 처분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어쩐다고요? 권리구제입니다. 권리구제인데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두 번 나왔냐 그러면 이제 문제입니다. 행정기관의 행위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당할 때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다음 중 무엇인가? 행정기관 행위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침해당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1번 패고 돈 준다. 2번 판단하는 거예요. 패고 돈 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2번 자 맞고 싸워가지고 무효화시킨다.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 3번 패기 전에 미리 의견 들어보고 타당하면 반영해서 예방한다. 뭐가 좋아요? 3번이죠. 3번. 그게 뭡니까? 사전적 권리구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권리구제는 무슨 말을 찾아야 돼요? 이해관계인을 행정 절차에 참여시킨다. 그 말을 찾아내야 돼요.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한다. 그 말을 찾아야 돼요.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한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하고 있어요? 다시 프린트 5페이지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 주민의 의견 정치한다고. 행정 절차에다가 어쩐다고? 주민을 아예 참여시키자. 걔 결정하기 전에 먼저 와서 할 말 있으면 해라. 들어보고 타당하면 반영하고 결정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인데,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에 의견 드려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뭐 합니까? 도시관리계. 몇 개 있어요? 1, 2, 3, 4, 5, 6. 자, 보세요. 기초조사는 1, 2, 3, 4,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시관리 위반할 때 기초조사 해야 된다. 도시관리 위반할 때 주민의견정치 해야 된다. 지방의 의견정치는 뭐만? 대령이 정하는 사항만 지방이 정치한다. 6가지 중에서 6가지 다 의견정치하냐? 아니요. 뭐만? 1번, 2번, 3번. 3개 어쩐다? 지방의 의견정치한다. 1번 용도, 지역지구, 2번 구역, 3번 기반시설. 거기 딱 읽어봤더니 약간 틀리네. 1번이 지역지구 구역이고 2번이 광역시설이고 3번이 기반시설인데, 광역시설이 어디에 있다고요? 광역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또 그새 2달 만에 잊어먹었어요. 그걸 알아야 저게 1번, 2번, 3번 우리가 해결하는데, 자, 이게 광역 그러면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요? 광역이라고요? 둘 이상 도시. 그 말이 안 나오면 광역이 안 나와요. 시가 있고 군이 있습니다. 시가 있고 군이 있어요. 자, 도로 뭡니까? 기반시설. 도로 뭐요? 기반시설. 도로 뭐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인데 얘는 2개 도시 걸쳤잖아요. 너는 기반시설 중에서 뭐라고요? 광역시설. 그러니까 광역시설은 어차피 기반시설 안에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다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만 씁시다. 기반시설. 여기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군민만 씁시다. 뭡니까? 기반시설. 2번을 여기에다 공항을 만들어서 군민만 씁시다. 말이 됩니까? 일개 군에서 쓰려면 공항 만들 일도 없어요. 공항은 주변 도시가 다 써요. 다 쓰는 뭐라고요? 광역시설.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에서 둘 이상 도시에 걸치든가 둘 이상 도시가 공동 이용하면 광역시설이다.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이 이미 기반시설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 것은 3가지인데 그냥 도시관리계 1번, 6번 중에서 1, 2, 3 그러면 돼. 1, 2, 3. 1번 용도, 지역지구, 2번 구역, 3번 시설. 그 시설, 기반시설에 광역시설에 들어가 있다. 그 정도 말면 됩니다. 3번 입안 절차입니다. 이제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자, 프린트 5페이지를 봅니다. 수립 절차해 가지고 먼저 기준계 어디에 맞아야 된다? 이 기본계획 위에는 말 잘못했네. 관리계획 위에는 뭐가 있어요? 기본계획과 광역이 있으니까 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광역에 부합해야 된다. 뒷말 나왔죠? 부적합에도 유효하다. 표현 방법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표현 방법이. 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밑에 기본계획이 있고 그 밑에 관리계획이 있는데 얘들은 방향만 제시하니까, 자, 먼저 둘을 비교할 때는, 자, 둘 광역과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그래요. 내용이 서로 다르면 누가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한다 이러고 표현하는 거요. 광역이 우선한다 O,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X. 문제를 이러고 낸다고 얘 둘은 붙였을 때. 근데 얘들 둘을 붙이면 이렇게 기본계획,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을 붙이든가 관리계획하고 광역을 붙이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광역과 관리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여기서는 서로 다르면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다르면 그만 않고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이나 광역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그게 다르다는 얘기요. 여기서는 누가 우선한다 말을 안 쓰고 여기서는 유효냐 무효냐 표현을 이러고 한다고. 여기서는 자 서로 다르면 유효다 그럼 뭐가 되고 O가 되고, 서로 다르면 무효다 그러면 X가 되고. 왜 여기는 이러고 물으면 여기는 또 이러고 묻냐 이런 얘기. 묻는 방법이 똑같은 내용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유효면 계속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효다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들은 둘 다 구속력이 없으니까
구속력이 없으니까 유효니 무효니 논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누가 우선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고 얘가 구속력이 있으니까 얘가 상위계가 달라지면 얘가 효력이 있냐 없냐 효력이 있냐 이걸 따진 거예요. 효력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걸 안 따르겠다. 효력이 있다 그러면 따라야 된다는 얘기요. 분명히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기본계획의 토를 이루고 만듭시다. 방향 제시했어요. 기본계획 보게 되면 합격하고 기본계획 반드시 만들어야 돼. 기본계획 이미 도로가 그 도시 20년 도로가 다 나와요. 어디서 도로 만들 것이고 현재 2차로인데 이거 4차로 넓힐 것이고 언제 할 것이고 다 나온 거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도로 만들자라고 방향 제시했는데 관리계획이 이러고 와야 되는데 관리계획이 이러고 갈 것 같다 이러고 갔다든가 달라질 수 있는 거요. 근다고 밑에가 무효가 되는가? 그건 또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아까처럼 기본계획이 없는 도시가 있을 수가 있죠. 기본계획이 없는데 이 도시에는 뭐가 없어요?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도시관리계획 알아요? 몰라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본계획이 없는 도시에서 관리계획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관리계획이 뭐라고 관리계획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데 무슨 죠? 지금 여기가 아니라 도시죠. 여기가 도시죠. 그게 뭐라고요? 도시관리계. 그게 도시관리계. 이 앞에 도로가 뭐라고요? 도시관리계. 지하철이 뭐라고요? 도시관리계. 이런 게 전부 다 도시관리계라고. 기본계획이 없는데 관리계획에서 이 부분을 갖다 관리계획에서 우리는 뭐 하자? 개발하자. 먼저 관리계획이 개발하자. 관리계획은 개발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한다. 어떻게 할 건데? 주거기능 위주로 개발할 거예요. 얘기요. 어떻게 할 건데? 상업 위주로 개발할게요. 어떻게 할 건데? 공업 위주로 개발할게요. 산 꼭대기에 상업지역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산 꼭대기요. 산 꼭대기에 이러고 산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산 꼭대기에 상업지역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봐요. 여기에다 뭘 만든다? 만약에 신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신도시 깎기 전에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먼데 신도시가 정해졌는데 어디고 이 구간이 뭐고 상업지역이고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공업지역이고 녹지죠. 산 깎기 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 제시 다 돼요.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주상공이라고 방향 제시했는데 갑자기 기본계획 싹 들으면서 기본계획 싹 들으면서 이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여기는 보전이야 이러고 기본계획이 늦게 왔다고 늦게. 관리계획을 먼저 만들어놨는데 기본계획이 늦게 들으면서 뭐 한다고 보존한다고.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개발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그러면 공업 이 부분 어찌 한다? 보존으로 바뀌어야 된다.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 관리계획을 기본계획에 맞게끔 바꿔주면 된다 지금 이런. 근다고 밑에 있는 계획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따라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묻는 방법이 정리하면 이런 얘기요. 광역과 기본계획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이런 물어보고 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광역에 부적합하면 다르다 그러고 부적합하면 유효냐 무효냐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뭐라고? 유효하다. 절대 무효가 되진 않는다. 그것만 잡으면 돼요. 그 밑에 보면 입안자는 입안할 때 도시관리계 입안하죠. 5페이지에서 갑니다. 도시관리계 입안할 때 도시관리계 토, 서, 지도입니다. 지도, 토, 계획, 도, 서, 계획, 조서, 지도에 그리고 서류 꾸미고 이를 보호자는 계획 설명서, 기초해석 결과, 재원전환 방안, 경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것은 지문이 나오더라도 함정 쓰는 게 아니니까 읽어본 기억만 남겨요. 함정 쓰는 게 아닙니다. 입안자가 입안할 때 지도에 그리고 서류도 꾸민다. 그 정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안권자는 아까 그 부분 정리 다 했고요. 누가 한다 그 부분 했고 넘어갑시다. 3번 입안 제한을 가졌는데 입안 제한은 아주 중요하죠. 지나칠 정도로 잘 나와요. 주민은 입안은 못하지만 뭐 하자고? 입안하자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안 제한. 누가 제한합니까? 주민이 제한하는데 이때 주민에는 이해관계인 포함이 제외요? 이해관계인 포함. 주민이 입안하자고 제한할 때 주민이 일단은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자,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이거 먼저 남겨놓고 기반시설, 지구단위 주, 기, 지 그랬으니까 기반시설, 지구단위 두 가지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게 입안 제한할 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제가 서울이요 서울시장인데 주민이 여기에다 뭐 하나 시장님 우리 여기다 뭐 하나 만듭시다 공원 하나 만듭시다 주민 이름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공원은 뭐니까 기반시설이니까 그러면 가서 말할 때는 어이 시장 똑똑 시장 누구세요? 나 주민인데 공원 만듭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공원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는데 내가 이렇게 아까 말했던 입안자가 입안할 때 뭐 만다고 도시계를 터서 보호자를 개서면서 서류를 잔뜩 꾸며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검토해보고 타당하면 좀 합시다 라고 제안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입안 제안할 때 도시계를 터서 보호자를 개서를 첨부 해가지고 제안하면 제안받은 자가 봤더니 괜찮네 입안하자. 입안하려면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만들지 말고 이거 그냥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첫 번째 포함이 첫 번째 함정이 이해관계인 포함 이게 첫 번째 함정이고 두 번째 제안할 때 말로 하지 말고 서류, 지도 꾸며서 가라고 그러면 나중에 입안할 때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암기해야 돼요. 주, 기, 지, 기반시설, 지구단위 기반시설, 지구단위 두 가지만 제안할 수 있고 요즘은 하도 많이 써가지고 같은 거 다 해봤자 6줄밖에 안 되잖아요. 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최근에 뭐라 내세요?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적 지정에 관한 도시 기본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고 물어봤어요. OX요? X. 왜 X예요? 네, 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그런 식으로도 묻더라고. 그러면 이제 제안받았으면 대답은 해야죠. 며칠 내에 대답해야 돼요? 40일. 부득이하면 1회 얼마 연장할 수 있다?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 부담은 항상 어쩐다?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2번 제한 보고 4번 수립기준 아직도 모르면 간첩이에요. 간첩. 고향 앞으로 가세요. 고향 앞으로. 모든 계획의 수립기준 국장이 정한다. 더 이상 말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이 이반이 됐습니다. 이반이 됐으면 결정해야 돼요. 결정고시입니다. 결정고시. 결정하기 위해서 뭐 할까요? 그러면 보나마나 뭐 해야지? 협의해야지. 또 뭐 해야죠? 심의해야죠. 그 다음 뭐 해야죠? 결정해야죠. 그러면 얘부터 보는데 도시관리계 결정은 누가 합니까? 모르면 기본 두 문제 들려요. 두 문제. 도시관리계 결정권자 누군가 얘부터 정의하는데 보세요. 이게 문제 나오는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문제 시험에 맞게끔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 자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의사는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신청받아 결정한다. 자 보세요. 도시관리계획 위반자가 누굽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다 씁시다. 다. 이 시장에는 무슨 시도 있고 대도시도 있고 그냥 시도 있고 시장, 군수가 어쩐다? 위반하여야 한다고. 예외 누구도 있더라? 국장, 누구도 있고 회장, 누구도 있고 도지사. 얘들이 위반해요. 얘들이 위반하는데 결정권을 누구한테 줬냐? 결정권을 얘한테 줬다고. 누구한테? 시도의사, 광역자치단체. 그래서 시도의사는 직접 또는 결정권이 없잖아.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시장, 군수 신청받아 결정한다. 근데 대도시 시장한테는 결정권을 줘요. 대도시만큼은. 그래서 단 대도시면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군수는 대도시가 아닌 일반적인 시장 군수 결정권이 없잖아요. 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한테도 지금 뭐 해요? 지금 도시관리계 결정 도시관리계 몇 개 있다고요? 6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결정권을 줬어요. 하나만. 좀 안 돼 보이는 거 하나만. 그래서 뭐가 적었어요? 시장, 군수가 위반한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은 누구도 시장, 군수도 결정한다. 작년에 이 제도 만들자마자 바로 출제한 거고 개정된 거 압력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국장도 결정하는데 봐요. 국장이 위반했는데 쪽팔리게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해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이 직접 결정하고 또 뭐가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국장이 결정하고 또 뭐가 있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장이 하고 또 뭐가 하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하고? 국장만. 이 국장만.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다 해가지고 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반드시 암기하고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하는데 수요일인가? 수요일 되니까는 하여튼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 먼저 뭐뭐 할 것이다가 먼저 나와요. 뭐뭐 할 것이다. 개정되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리 한번 국민들 떠보려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 뭔가 반응이 있나 없나. 그거 보려고. 두 번째 방법은 미리 알려주고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인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주겠다? 시도한테 주겠다라고 벌써 안이 나왔어요. 안이. 그러니까 저는 본 적도 없는데 하나씩 먼저 봐가지고 바로 카페 돌려가지고 이거 이번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아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개발제한구역은 지정하고 변경하고 해제하는데 이 결정권을 누가 잡았는데? 국장이 잡았는데 해제 권한을 시도한테 주면 시험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이게 결정이 나면 어디서 결정 나냐? 이게 이쪽에 있는 거냐? 응? 이쪽에 있는 거냐? 국토계획법 개정이냐? 아니면 이쪽에 있는 거냐?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요? 만든 법 무슨 법이요? 개특법. 현재 개특법 가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누가 합니까? 국장. 변경은 누가요? 국장. 해제는 누가요? 국장.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봐요. 현재 법이 여기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띄엄띄엄 살아요. 많이 살아요. 예, 이렇게 띄엄띄엄 사는 데도 있고 집중 사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한 군데 몰려 있으면 여기는 개발의 압력이 있죠. 개발의 압력이 있으니까 이런 데가 뭐가 지정돼요? 집단 취락지구 왜 지정했어요? 풀려고 폼 적어 있는 거예요. 그린벨트 풀어주려고. 취락지구 정비사업하고 정비사 끝나면 먼저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개발제한구역 딱 지정이 뭐였어요? 앞으로 개발하지 마.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피곤한데요? 하지 마. 피곤한데요? 참으라니까. 그러다가 2000년대 와가지고 참으라가 능사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법을 개정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 그린벨트 안에도 사람이 몰려 있는 데가 있고 띄엄띄엄 있는 애. 야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들어와라. 들어가는 거예요. 너도 외롭지? 들어가라. 들어가는 거예요. 외롭지? 들어오세요. 외로운 게 좋아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국장이 가가지고 야 웬만하면 들어가지 안 가. 내가 지금 요즘 이자가 몇 프로 이자 알지? 은행에서 돈 빌리면 몇 프로 납니까? 내가 이자를 0.5%에서 너 한 30년 동안 빌려줄게.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돈 받아서 돈놀이 하면 돼요. 어쩐다고요? 국민주택기금을 장기 저리 융자할 테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얘들이 싹 들어가 유도해놓고 그거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개발이 끝나면 이게 먼저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해제 권한은 지금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도지사. 근데 수업 시간에 그린벨트 해제 시도 간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개특법에 있으니까 개특법 국회법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잡아요. 그린벨트 안에 지목이 대인데 건축물이 없어요. 그런 대가 무슨 대요? 나대지에다가 단독주택의 신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린벨트 안에 나대지에 단독주택의 신축이 잘 안 보이는 모양이네. 내가 노란색 해줘야 되겠네. 단독주택의 신축이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그러면 봐봐요. 자, 얘가 지금 여기에 주택인데 철거하고 들어갔잖아요. 철거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철거되면 얘가 뭐가 돼요? 나대지가 되겠죠. 주택의 신축이 된다고 안 되고? 된다고 얘가 된다고. 나대지는 되는 거예요. 신축이 되면 이 땅이 어쩌? 엄청나게 좋은 땅 되겠죠. 여기다 또 전원주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남들 개발도 나 혼자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얘한테 들어가서 유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 내비둬야지. 이래서 들어가서 유도하고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순간 국가에서 지목 변경, 대를 갖다가 안으로 싹 바꿔버린다고. 그러면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개발의 압력이 있는 데는 개발하게끔 해주고 해가지고 어쩌고 그림표를 빼주고 나머지 얘들은 개발을 더 못하게 엄격하게 막을 수가 있다. 관리 지금 취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요. 이러고 있는데 이미 개특법에서 시과 조정구역, 시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집단취약적 해제는 시도한테 권한 줬는데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란 얘기요. 근데 이번에는 자 그린벨트 이만큼 해제하겠다. 이 권한을 시도한테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개특법 개정인지 국토계획법 개정인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요. 제 판단이 맞다면 제가 댓글을 씁니다. 이건 내 판단이 맞다면 이것은 개특법 개정이다. 이것은 개특법 개정이면 우리 시험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고 있는데 인터넷에 학생이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집이 그린벨트 안에 땅이 있어. 그린벨트 땅이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가 궁금한데요? 이번에 그린벨트 기사가 났잖아요. 났는데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래도 막 엄마 바꿔주는 거예요. 엄마 교수님 빨리 전화해봐. 그러니까는 그 집 엄마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딸이 공부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우리 이제 그린벨트 주면서 이거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가 등급이 3에서 5등급은 푼다던데 우리 땅에 3에서 5등급이 대여한대. 그러니까 뭐야 나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요. 집원 주세요. 집원 줘봐요. 집원 풀리게 안 풀리는가. 딱 봤더니 이분이 가지고 있는 데가 안산 시흥 안산입니다. 시흥 안산 딱 있는데 지금 이러고 도로가 쫙 있는데 작은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큰 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결정이 빡 돼 있고 보니까 떼봤더니 그리고 이 집 땅은 이만큼 해서 물려 있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철이 지나가는데 여기 한 500m 정도의 전철역이 생기고 이게 된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이 풀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인데 아 어머니 그럼 바로 풀리겠네요. 그럼 우리는 몇 등급 됩니까? 아 몇 등급 필요가 없이 이쯤 되면 틀렸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그 집은 풀리겠네. 그리고 설명해 준 데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아직까지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개정되면 제가 알아서 설명해줘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하든 변경하든 해제하든 무조건 누구라고요? 국장 그래야 돼요. 국장.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가 두 가지. 첫 번째 형태가 이게 첫 번째 형태. 자 보세요.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의사가 직접 결정한다. 또는 시장으로서 신청마다 결정한다. 옵니까 했습니까? 오. 예를 들어볼까요? 예. 자,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옵니까 했습니까? 오죠.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있고 지구단위가 몇 번이라고? 5번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결정으로 의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 결정자를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1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보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용도 지역지구는 1번 용도 지역지구는 원칙은 누가 결정한다? 원칙은 누가 결정한다? 시도의사. 얘가 원칙 아닙니까? 얘가 원칙 지금. 용도 지역지구는 누가 결정해요? 시도. 시도의사 하는데 단 대도시장은 끼워준다. 시도 대도시장 하는데 국장이 위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국장이 위반할 수 있죠. 그때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그래서 쓸 때는 얘가 대빵인지 앞에다 쓰고 뒤에다 쓸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써가지고 국장, 시도, 대도시장 이러고 쓰는 거예요. 용도 지역지구는. 용도 구역은 이러고 막 쓰면 안 돼요. 구분 들어가야 돼요. 개발제한구역은 누구? 국장 구분해야 돼 이렇게. 시가 조정구역은 누구? 시도지사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누구고? 국장 이러고 써야 돼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회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 도, 대도시장. 기반시설은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합니까? 누구요? 시도의사. 얘가 원칙이니까. 한 대도시면 대도시장 결정권을 줬다. 근데 기반시설을 국장이 위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국장 쓰는 거예요. 국장, 시도, 대도시장.
자,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결정한다? 말이 말 같지 않으면 대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면 대답하면 안 된다고. 도시관리계획 누가 결정해요?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결정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가가지고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해? 이거는 말이 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해요? 눈치가 없어, 눈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하냐고? 지정권자지, 지정권자. 그자가 누굽니까? 원칙 누구요? 시도, 대도시. 예외 누구요? 국장.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거 한번 읊어봐요. 중국 가랬어요? 미국 가랬어요? 네, 전국, 정부, 긴급, 협의다. 거기 가서 그런 식으로 물어야 되고, 정비사업은 누가 결정해요? 말이 아니다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를 물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도정법 가서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머리를 빨리 흔들어 가서 도정법으로 보내봐야 빨리. 누가 한다고? 예, 시, 도, 대도시. 정비구역이니까 시, 도, 대도시. 5번 지구단위 누가 결정해요? 그러면 누가 결정해? 아, 누구요? 시도지사지. 시장 운수가 위반한 것은 네가 하고, 국장이 위반한 국장이 하고. 그러니까 국장, 시도, 시장 운수. 입지 기준 누가 나오고? 국장. 이런 식으로도 묻고 저런 식으로도 묻는다고. 양쪽을 다 보라고, 양쪽을. 있게 달고, 있게 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권자까지 잡았어요. 결정해서 뭐 해야 돼요? 협의.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 협의는 보나마나 쓰지 말고 그냥 말로 해요. 누굽니까? 협의 누구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며칠 내 대답이요? 30일. 며칠 내 대답이요? 30일. 이게 한두 번 나오잖아요, 이게. 며칠 내 대답합니까? 이 내용들이 처음에 안 나와야 되거든요. 저런 것들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거든요. 우리 이거 지금 프린트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그 부분만 싹 정리해 놨어요.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거. 맨 마지막 보게 되면, 자, 이것만 알아도 꽈락 면한다. 맨 마지막 페이지 딱 보게 되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올 때마다 계속 해봐. 여기 되는가 안 되는가? 5월, 6월 계속 하게 되면 이게 암기 되나 안 되나 봅시다. 자, 법령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가지고 국토계획법은 30일짜리, 20일짜리, 10일짜리 있는데 30일짜리가 어디서 나오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거죠. 관계부처하고 협의한다, 이거 있죠? 광역, 기본계획, 관리계획 전부 다 협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 30일 내.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있죠?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몇 개 있다고요? 많다죠.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몇 개 있다? 많다. 또 생각도 안 납니까? 뭐 빼고 다 있다? 건축 허가 빼고 다 있다. 왜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다른 법에 의한 허가 받은 걸로 봅니까?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그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하냐고. 그것은 20일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별 입지 규제가 얘는 좀 신경 써야 되는 거요. 조속히 하기 위해서 빨리 지정하려고 입지 규제 국장이 지정합니다. 관계부처 협의합니다. 협의 요청받은 관계부처는 10일 내에 의견 줘야 돼요. 10일.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3가지가 있고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에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죠. 그때 이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20일 내. 도정법 가게 되면 사업시행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아요. 왜? 그쪽 기관장이 협의했으니까 그것도 20일. 건축법 가게 되면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의제되는 게 4개 있죠. 계산, 농하. 왜?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거기는 며칠이요? 15일. 특이하게. 건축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람 많다. 거기도 15일. 그리고 특별 건축계획 지정할 때 이것은 심의기간인데 이 날짜가 시험에 나오니까 말한 거예요. 특별 건축계획 지정할 때 심의합니다. 심의 요청받으면 며칠 해야 되냐? 30일 내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필요하고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의제되는 사람 많죠? 며칠입니까? 20일인데 자, 다시 봐봐요. 의제되는 사항만 쫙 모아보면 의제되는 사항만 봐봐요.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 국토계획법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은 100날 찾아도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뺀 거예요. 법에 없는 거 일부러 쓸 수 없으니까. 그리고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거. 그것도 20일이죠.
도정법 사업시행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게 20일이죠.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의제되는 게 며칠이요? 20일. 즉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하는데 20일 내에 하는데 유일하게 무슨 법만? 건축법만 15일이다. 이런 거 잡으라고 이제. 여기서 허가받으면 저기 허가받은 걸 본다. 왜? 이쪽 허가권자가 저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한다? 20일인데 건축 허가 파트는 며칠이다? 15일이다. 그렇게 먼저 하나 통일시키라고. 나중에 개발행 허가 가서 또 해보고 입지구에서 또 해보고 나올 때마다 계속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5월요 2달 동안 몇 번 합니까? 3번, 5번, 8번 하면은 암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보자고요. 그래도 암기가 안 되면 달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은 처음이니까 얼른 정리가 안 되지. 또 해보자고. 매주 거의 매주 합니다. 거의 매주.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고. 다시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제 프린터 6페이지. 프린트 6페이지 보면 4번 결정 절차 이쪽으로 대답을 해야 찾는지 안 찾는지 알 거 아니에요. 4번 결정 절차에서 1번 협의하고 2번 심의하고 이거 마저 정리하고 쉽시다. 자, 결정해서 협의하는데 협의는 누구라고요? 관계 행정기관은 자 며칠 내에 대답하고 여기는 30일. 심의는 어딥니까? 자, 여기 봐요. 자, 장관들이 하게 되면 어디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지자체장들은 어디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고,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심의에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공동심의가 중요해요. 공동심의 심의기구 2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입니다. 공동심의인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몇 개 있다고요? 6개. 공동심의는 하나. 뭡니까? 딱 하나.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 이것만 공동심의입니다. 지구단위 계획만 공동심의다. 이렇게 해서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협의하고 심의 거쳐 결정합니다. 딱 알고 시험 보러 갔습니다. 언제? 10일에 시험 보러 갔더니 문제가 뭐예요? 협의심의 반드시 합니까? 물어봐요. 협의심의 반드시 합니까? 그럼 아니요. 생략상이 있습니다. 뭐 생략할래요? 국방상 기밀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는 거. 2번째, 자 변경이 뭡니까? 새로운 행위. 변경 뭐라고요? 새로운 행위. 경미한 변경이요.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도대체 얼마 정도 작은 게 경미냐 이제. 얼마 정도 작은 걸 경미라고 할 거냐. 이게 수십 개 나오는데 그럼 얘가 경미인지 아닌지 무슨 수로 할 거냐고. 무슨 수로 한다고? 눈치로 한다고. 눈치로. 지금부터 눈치를 봐야 돼. 눈치는 어디 있냐 그러면 그 꽈락 베란다 거기에다가 그런 걸 해놨어요. 꽈락 베란다 42페이지 보게 되면 위에다 변경해가지고 변경 앞으로 그런 내용 몇 번 듣고 자꾸 연습하면 나중에 해결이 돼. 이게 안 봐도 문제가 풀려. 40회 변경했죠. 변경 찾았습니까? 변경 새로운 행위 처음부터 다시 한다. 변경은 새로운 행위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다. 단 경미한 변경 그러하지 않는다. 단 경미한 변경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나 생각해봐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려면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자시하면서 지정권자 인가받습니다. 인가받아서 변경할 때 변경 인가 받습니다. 단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신고한다. 공고방법 변경은 신고한다. 그런 식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도시군구 인가받습니다. 단 경미한 사항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이러고 나오든가 아니면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도대체 경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거기 써놨죠. 땡땡땡 한 변경. 즉 조건을 붙이는 변경이 무슨 변경이라고요? 경미한 변경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건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할 때 협의심이었죠. 입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협의심의 해요 안 해요? 심각해지지 말고 입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협의심이 한다는다? 한다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변경이에요. 변경. 경미한 변경이 되려면 입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변경은 이게 경미예요. 경미.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이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된다고? 경미. 조건을 달자는 조건을 그냥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조건을 달면서 이러이러한 변경. 그것은 그러하지 않는다. 협의심이 안 한다. 그러면 이 조건에 주로 무슨 말이 붙었을 때 경미냐 이런 얘기예요. 주로 무슨 말이 붙었을 때. 거기 보게 되면 수치가 나오면 5m 이상이 경미겠어요? 이하가 경미겠어요? 수치가 나오면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 이하나 뭐가 붙어야 돼요? 미만이 붙어야 경미가 되고 공사 기간이 나오면 단축이 경미겠어요? 연장이 경미겠어요? 그런 판단하라고. 기간에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단축하는 게 경미지 연장하는 게 경미가 아니에요. 사업 범위가 나오면 사업 범위가 축소가 경미겠어요? 확장이 경미겠어요? 축소. 면적이 나오면 똑같아. 그것도 축소. 이런 말이 나와야 경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는 대부분 1%, 2%, 3%, 5%, 10%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10% 이 말하고 10분의 1 이 말 똑같나요? 이 말하고 100분의 10하고 똑같나요? 똑같은 얘기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경미로 보는 거예요. 경미로. 숫자가 나오면 10%까지는 경미를 봐주는데 다른 데서는 전부 다 10% 이하, 10% 미만인데 특이하게 입지규제가 20% 간다. 20%가 입지규제. 이만큼 입지규제 최소규 지정했다. 이만큼 지정했다. 누가 했어요? 국장이. 국장이 지정했는데 이거를 변경하겠다. 변경은 누가 한다? 국장이. 근데 경미한 변경은 시도도. 어떻게 하냐? 이만큼에서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줄어들었다. 이 경미한 변경이죠. 이게 면적의 10% 이내 변경이면 시도가 하는데 이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갖다가 20% 이내에서 변경할 때 이걸 갖다 경미로 보더라고. 입지규제에서. 그러니까 입지규제는 20%까지 경미한 변경이다. 이런 거를 자꾸 반복. 변경, 새로운 행위다. 처음부터 다시. 단 경미한 변경은 다시 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는다. 어떤 게 경미냐 그러면 그냥 변경 이건 경미가 아니라고. 변경 앞에다 말을 쓴다고. 말을 어쩌고 저쩌고 변경. 그게 뭐라고? 경미한 변경. 근데 어쩌고 저쩌고가 주로 표현 방법이 숫자가 나오면 뒤에 뭐가 붙어야 되고 이하나 미만이 붙고 기간은 단축, 범위는 축소 그런 말이 나와야 되고 사업범위 축소 그런 게 나와야 되고 숫자는 대부분 10% 미만까지 경미로 봅니다. 그런 걸 알고 나중에 문제 풀면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요. 그렇게 해서 안 봐도 문제가 풀려요. 다시 6페이지 또 다시가 6페이지 또 다시 지금 6페이지 가가지고 협의 심의했습니다. 심의해서 공동심의합니다. 공동심의가 어디라고요? 건축위원회, 도시위원회 공동심의했습니다. 협의심의 반드시 합니까? 아니요. 국방상기밀 경미한 변경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했어요. 결정된 내용을 알려야죠. 어디 달린다? 장관들은 광고, 지자체장은 공고. 알리고 이제 알리면 이제 주민들이 보러 오겠죠. 보러 오면은 주민들이 이제 보여주는데 열람을 하는데 열람은 누가 해주겠습니까? 서울시 그린벨트는 누가 지정했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국장은 어디에 있다? 저기 세종시가 있다니까. 서울 시민들은 세종시까지 버스 타고 갈까요? 누구한테 가지? 서울시장한테. 결정했으면 그 서류가 전부 다 누구한테 넘어온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한테 넘어오면 얘들이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기간이 며칠이다? 없다죠. 없다. 광역과 기본계획 며칠이고 30일이고 관리계획은 기간이 별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니까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는 무조건 나온다고 강조 많이 했어요. 옛날에 거의 2달 전만 해도 여러 번 해가지고 믿습니다. 생각납니까? 그것도 생각난다. 믿으면 안 되네. 믿으면
강의 노트 10페이지 보면 밑에 선녀와 남이건 그려놓고 여러분 도시관리계획은 매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도시관리계획이 이게 흐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공법 시간이 괴롭습니다. 2달 동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했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우리 기억력이 별로네 별로. 안금니만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그 밑에 이제 뭡니까 그 408페이지 확인 문제 그건 조금 이따 해야 되네. 지금 하면 안 되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도시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 우리 책으로 말하면 402, 403까지 했어요. 책으로 말하면 책에 402, 403 그 내용을 갖다 프린트 추가해서 했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이제 404페이지 갑시다.